기껏 착한 척 하더니 결국 나보다 차가 더 중요한 거였어? 나는 새 차 사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괜히 네가 사고 싶은 큰 차 사서 이렇게 된 거잖아. 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요. 새 차를 뽑고 사고가 난 후 아내의 반응 때문에 당황한 어느 남편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결혼 4년 차에 접어든 남편이고 이번에 아내가 첫 애를 임신해서 2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나이 들어 늦게 사업을 시작하시고 저는 아버지 밑에서 5년째 일을 하면서 회사를 키워나가는 중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는 않지만 회사가 빠르게 성장해서 이젠 주변에서 금수저 소리도 종종 듣곤 합니다. 저는 영업을 다니기 때문에 회사 명의로 된 연비 좋은 작은 차를 몰고 출퇴근을 합니다. 아내는 제가 장학금 받은 걸로 샀던 제 첫 차인 고물 같은 경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이번에 임신이라는 엄청난 축복이 내려오자 며느리를 아끼는 아버지가 경차를 몰고 다니기엔 너무 위험하다는 판단 아래 큰 차를 선물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저희 부부가 함께 쓰고 평소에는 아내가 몰고 다닐 중대형 차를 뽑아주셨습니다. 인기 있는 차여서 그런지 받는데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저도 처음 좋은 차를 몰아보게 될 마음에 굉장히 기다림이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몰면서 좋아할 아내의 모습도 상상이 되어 더 즐거웠고요. 저도 회사에서 사장 아들이라는 시선이 있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 조심스러워 저녁이나 주말에만 새로 산 차를 몰고 임신 후 일을 그만둔 아내는 임산부 요가나 산부인과, 문화센터 등을 다닐 때 새로 산 차를 몰고 다닐 예정이었습니다. 평소 차에 관심이 많은 저라서 굉장히 들떠서 차를 관리하고 좋은 썬팅을 하고 차량 용품을 좋은 것들로 관리했습니다. 아내는 운전을 오래 했지만 잘 하지는 못합니다. 운전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는 상황 판단이 늘 한 박자 느리고 길눈이 정말 어두워 자주 다니는 길도 내비를 켜야 하고 운전을 10년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아직도 서툴게 합니다. 아내는 사고를 빈번하게 내는 편이었고 차를 사게 된 계기 중 하나도 그런 아내에게 경차는 더더욱 위험하게 느껴져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첨단 안전사항이 모두 포함된 풀옵션의 신차를 알아보고 그걸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목 디스크가 심해 수술이 잡혀 있었고 오늘이 그 수술날이라 아버지가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에 가시기로 한 날이었는데 아침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허리를 삐끗해서 걷지도 못하고 병원에 가지 못할 것 같다고요. 급하게 연차를 쓰고 전전긍긍하며 아버지한테 가던 중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주차된 차 긁은 것 같아. 어떡해? 막 멘탈이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신경 쓰는 것도 벅찬데 아내가 사고를 쳤네요. 그래도 아내가 마음 상할까봐 조심스럽게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괜찮답니다.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긁은 차는 심지어 외제차입니다. 범퍼를 일자로 긁었는데 경차만 몰던 아내가 큰 차에 적응을 못해 차를 빼다가 문으로 상대방 범퍼를 쭉 그었더군요. 아내가 당황을 한 것 같아 제가 대신 전화번호를 전달받아 차주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상대 차주는 신사더군요. 자기가 일하는 중이라 저녁에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놀랐을까 마음이 쓰였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아내도 오늘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요. 허리를 삐끗해 침대에서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께 초밥을 포장해서 식사하는 걸 도와드리고 화장실 가는 걸 도와드린 후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주차장에 아내가 긁은 저희의 새 차가 보였습니다. 문 쪽을 정말 시원하게 긁었더군요. 뽑은 지 3주도 안 된 차인데 아내가 운전 못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바로 새 차를 다치게 하니까 정말 아내가 원망스럽더군요. 그래도 아내에게 기분 나쁜 걸 티내면 나보다 차가 더 중요해? 이렇게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최대한 기분 나쁜 것을 감추기 위해 집에 들어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수없이 마인드 컨트롤을 했습니다. 아내는 놀랐는지 대낮인데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 눈치를 엄청 보며 나 좀 위로해줘 이런 표정으로 저를 봅니다. 정말 영혼을 담아 최선을 다해 괜찮은 척 했습니다. 저도 아내와 아이가 괜찮으니 괜찮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표정이 아무리 감춰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가 끝없이 제 눈치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극단적으로 괜찮은 척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네가 조금만 안 괜찮은 티를 내면 내가 삐져버릴 거야 라는 태도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왜 사고는 네가 냈는데 수습도 내가 하고 조심도 내가 해야 하는 건가 의문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녁에 아버지 식사를 챙겨드려야 해서 함께 새로 산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마음이 좀 풀린 것 같은 아내를 데리고 나왔는데 사고 차주에 대해 얘기하다가 제가 미처 사고 차주의 입장을 대변하고 말았죠. 내가 새 차를 사고 얼마 안 됐는데 누가 내 차를 주차 중에 긁었으면 난 그 사람한테 전화 오면 엄청 짜증이 날 것 같아. 이 얘기를 하자마자 아내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말을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서운하다 이거죠. 저희 부모님 집 앞에 도착해 차를 세웠습니다. 아내는 역시 제가 예상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기껏 착한 척 하더니 결국 나보다 차가 더 중요한 거였어? 나는 새 차 사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괜히 네가 사고 싶은 큰 차 사서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이미 마음 상해 있는데 위로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미 내가 이렇게 놀라 있는데 난 걱정 안 되고 차만 걱정하는 거야? 결정적으로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되는 말은 네가 나를 서운하게 했으니 네가 미안해해야 한다. 이것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 힘든 날을 겪었는데 왜 제가 내지도 않은 사고로 제가 조심해야 하고 사고 뒤처리는 어차피 제가 해야 하는데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지 모르겠네요. 임산부라는 무적의 핑계로 모두 봐주기에는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아내는 막 열을 내더니 자기 혼자 갑자기 버스를 타고 집에 가겠다며 사라졌습니다. 남녀분들이 싸울 때 자주 겪는 일 중에 여자들이 나를 서운하게 만들었으니 네가 사과해. 이게 진짜 사람 미치게 합니다. 제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제가 사과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착한 남편이 되어 살고 싶은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에 늘 수긍하고 참고 살아야 하나요? 왜 잘못한 거 없이 늘 남자라는 이유로 죄인이 되어야 할까요? 저만 이런 건지 좀 봐주세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추가 내용 있습니다. 일단 모두 제 입장에서 쓴 글이고 제가 기분 상한 상황에서 공감받고자 쓴 글이다 보니 다시 읽어보니까 아내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만 쓴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마냥 착한 사람인데 다 참고 사는 사람처럼 포장이 된 느낌이 있긴 하네요. 사실 아내는 가끔 화나거나 서운할 때 자기도 기억 못할 참아왔던 막말을 하기는 하지만 평소에는 주변에서 천사 같다는 얘기도 들을 정도로 배려심 깊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해명 아닌 설명을 하자면 아내는 아예 사과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집에 왔을 때 눈치를 보다가 미안하다는 말을 분명 했습니다. 제가 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겠죠? 제가 기분 나빴던 포인트는 미안하다고 하고는 쏟아냈던 얘기들 때문이지 사과 자체를 안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내가 운전을 빠릿빠릿하게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아내가 내는 사고의 대부분은 주차된 차 아니면 벽, 보도블럭 등 주행 중에 내는 사고가 아닌 주차나 다른 것들을 피하려고 할 때 생기는 존치물들과의 충돌입니다. 본인 입으로도 자기는 공간지각 능력이 제로에 가깝다고 얘기하죠. 아내는 자기가 운전을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오히려 안전을 최우선으로 극도로 조심스럽고 천천히 운전하는 버릇이 있어 다른 차들이 답답해하기는 해도 돌아다니는 흉기 막 그 정도는 아닙니다. 실제로 아내가 주행 중인 차량을 사고 낸 건 한 번밖에 되지 않고 그것도 아내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판정된 사건입니다. 아내의 운전하는 모습에 답답해서 다툴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아내가 그래도 점점 운전을 잘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수저라고 말한 부분은 저희 아버지의 사업이 최근에 일어나게 되어서 이제 돈 걱정을 거의 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자라온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하나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온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보냈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파손되고 이런 거에 그냥 사면 되지, 고치면 되지, 이 정도로 쿨하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보험으로 다 처리할 거고 아내가 저희 반의 반만큼이라도 차를 아끼는 마음을 가지길 원하는 거였지 솔직히 수리비 나가는 것 때문에 아내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진 건 아닙니다. 일이 있던 날 뒷이야기를 해보면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서운한 얘기를 또 할까 싶어 동네 친구를 불러 소주 한잔 하고 털어버리고 늦게 집에 들어가서 바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해서 제가 서운한 부분에 대해 장문의 카톡을 보냈고 내용은 차가 아니라 네가 다치지 않는 게 너무 다행이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주차 시에 조금 더 신중하고 주의 깊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기가 건강히 태어나기 위해서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화해하자는 내용입니다. 아내는 미안하다고 얘기했고 어제 퇴근해서 저희는 좋게 풀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생기면 제가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한번 뒤돌아보게 되네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요.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 주셨던 과거 베스트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신혼집 전세 얻어 살다가 집주인이 사업하는 게 안 좋아서 급매로 넘긴다고 저희한테 먼저 매매하겠냐고 물어봤어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가 1년 남았고 제가 만삭이어서 고민하다가 시댁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주변에 전세 알아보고 있었는데 제가 막달에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인지 배몽침이 심하고 하혈이 좀 있어서 우선 가까운 시댁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친정은 두 분이 식당 운영하셔서 늦게까지 일하느라 저를 보살펴 주실 분이 안 계세요. 신랑도 출장과 야근이 많거든요. 시댁은 58평 아파트에 3남매 다 결혼해서 나가고 시부모님만 사셔서 방이 2개가 남거든요. 저희 짐은 우선 이삿짐 보관하는 데 맡기고 옷이랑 간단한 것만 챙겨서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아이 셋 키우며 아픈 시부모님 모시고 사시며 시아버지 일하는 거 도우시고 하느라 여태 가사 도움이 있으셨어요. 저희가 집에 들어간 지 3주 후에 출산했고 시부모님 계시니 불편하다고 조리원에서 3주 있다가 나와서는 산후 도우미 한 달 썼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100일 될 때까지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고맙게 생각해서 신랑 출장 갔다 오면서 명품백도 사드리고 했어요. 그리고 좀 있으니 집에 살림하는 사람이 둘이나 있는데 도우미 굳이 안 써도 되겠다고 하시더니 그만 오시라고 했대요. 그런데 도우미분 그만두시라고 한 이유가 혹시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시어머니가 원래 뭘 늘어놓는 걸 좋아하세요. 여행 다니시면서 모으신 장식품들, 크리스탈 뭐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집이 치워도 정돈이 안 된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걸 일일이 닦는 것도 일이니 도우미분도 지금까지 오래 일하시면서 가끔 닦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리가 자꾸만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서 큰맘 먹고 장식장 큰 거 하나 사서 거기에 다 넣었어요. 모아둔 것들이랑 싹 정리를 좀 했는데 아버님이랑 신랑이 속이 다 시원하다 하셨어요. 처음엔 좋아하시더니 그게 기분이 나빠지신 건지 갑자기 이 일 이후 바로 도우미분 내보내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어머님은 아버님 출근하시면 나가셔서 퇴근하기 전에 들어오세요. 여태 힘들게 사셨다고 마사지에 골프에 모임에 요가에 엄청 바쁘시거든요. 결국 살림은 점점 제 몫이 돼가고 있었어요. 애 이유식 시작하면서 더 정신 없었는데 집이 넓어서 청소할 곳도 많지 빨래, 모에, 집안일에 치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싸움도 자주 하게 되니 신랑이 어머니께 따로 얘기했나 보더라고요. 식기세척기도 있고 건조기도 있고 로봇 청소기도 있는데 네가 뭘 얼마나 하냐고 그러셔서 1차전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간만에 조리원에서 친하게 지냈던 엄마 셋이랑 애기들도 같이 만나기로 했거든요. 미리 얘기는 했었고 오늘은 일어나서 애기 챙기다 보니 어느새 어머님은 나가셨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나가서 간만에 수다도 떨고 아기 수영장 가서 놀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7시 반 정도 돼서 집에 왔어요. 신랑도 간만에 나가서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해서 좀 더 놀다 온 거예요. 신랑은 저녁에 치킨 시켜 먹으면서 야구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분위기가 싸하더라고요. 오늘따라 시아버지랑 신랑이 칼퇴근을 해서 일찍 온 거예요. 원래 시아버지는 선약이 있었는데 취소가 되셨던 모양이에요. 아버님이 월수금은 회사에서 저녁을 드시고 운동하러 가세요. 그나마 화목도 약속 있고 그러시면 집에서 식사하시는 날이 별로 없으세요. 약속 취소되거나 운동 안 가시면 어머니께 미리 말씀해 주셔서 집에서 저녁을 드시고요. 근데 시어머니는 당연히 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늦게 오셨나 봐요. 근데 하필 어머님은 당연히 제가 집에 있는 줄 알고 아버님 약속 취소된 걸 얘기 안 하셨대요. 타이밍이 참 그렇죠? 암튼 어머니 오시니 남편이 치킨 시켰다고 와이프 오늘 약속 있다고 했는데 엄마는 집에 계시지 그랬냐고 했대요. 아버님이 집에 오시면 바로 밥 드시고 운동하러 가셔서 이건 꼭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얘기하다 보니 평소에 제가 집안일하고 저녁 준비도 다 하는 걸 아버님이 알게 되셔서 한 소리 하셨나 봐요. 그 타이밍에 제가 들어갔고 저한테 시어머님이 퍼부으시는 거예요. 나간다고 얘기를 하던가 집에서 애 보는 사람이 일찍 들어와야지 여태 뭐 하다가 들어왔냐면서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았던 거 터뜨렸어요. 제가 평소에는 순하다가 화나서 터뜨리면 장난 아니거든요. 신랑도 진짜 다른 사람 같다며 그렇게 화내기 전에 조심하는 편이에요. 시어머니가 제가 그렇게 들이받을지 몰랐는지 당황해서 어버버 하시더니 안 되겠는지 쓰러지는 척 하시더라고요. 그 꼴도 짜증나서 아버님께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해서 저 하나 참으면 되니까 여태 참아왔는데 저도 쌓인 게 많아서 큰 소리 냈다고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신랑이 따라오더니 처갓집 가자고 해서 애 데리고 친정 왔어요. 나가서 친정 부모님께도 말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 싶어서 애기 자는 방에 그대로 있어요. 신랑은 집에 가서 상황 본다고 다시 갔어요. 아직 연락은 없네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예전에 올라왔던 사연이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